이번에 나왔던 이제 그 MBS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거의 지금 뭐 동률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39대 37이고 이재명 지지율도 거의 뭐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32%로. 눈에 띄는 거는 김문수 후보랑 오세훈 후보,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요 네 명의 순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는 김문수 후보가 뭐 장관이죠. 장관이 압도적으로 좀 높은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좀 이제 네 명이 좀 비슷비슷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김문수 지금 장관이 12%, 오세훈 시장이 8%, 홍준표 시장이 7%, 한동훈 지금 이제 전 대표가 6%니까 거의 뭐 8, 7, 6, 12 뭐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좀 하나하나씩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그 기세가 줄어드는 느낌은 아까 전에 좀 얘기해 주셨던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조금씩 네. 현실감이 드는 거죠. 이게 어떤 거하고 좀 궤를 맞춰서 판단을 해야 하냐. 네. 소위 강성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좀 약간 분열상을 보이잖아요. 네네. 탄핵 반대 집회도 서로 따로 하고, 그렇죠. 뭐 광화문파가 있고, 뭐 여의도파. 여의도파가 있고, 뭐 전광훈이 있었는데 이제 전 한길이 나오고 네. 서로 막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고. 그러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뭉쳤는데 네. 체포를 막을 줄 알았죠? 아, 못 막았죠. 그렇죠. 구속 막을 줄 알았죠. 서부지방법원 그 앞에서 네. 못 막았죠. 못 어. 막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법원을 습격했죠. 그렇죠. 그래서 다 잡혀갔죠. 그렇죠. 그리고 그 참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책임 떠넘기게 했죠. 그렇죠. 본인들이 원했던 게 두 번, 세 번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 안 되니까 네네. 서로 탓을 하면서 이 결집력이 떨어지죠. 결심력이 떨어지는. 예, 그게 김문수 장관에 장관에 대한 대한 지지율이 좀 빠지는 모양새.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탄핵 인용 가능성이 조금씩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네. 이런 헌재 이 방송 그런 것들 네네. 이런 게 점점 노출되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할수록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실상 파악 네. 당시에 있었던 네네. 그것과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비례 관계가 될 거다. 비례 관계가 될 거다. 그럼 김문수 장관은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고 오세훈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이 의외로 지금 이제 홍준표 시장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한동훈 대표랑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 네네. 지난번에 이제 그 1대1 구조로 이재명 대 오세훈을 했었을 때 유일하게 4명 가운데 이재명을 좀 앞선다. 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실제로 지금 오세훈 이제 그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지금 이제 좀 열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오세훈이라는 아주 이 걸출한 인물에 대해서 네.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대선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중도 확장 가능성이 있다. 중도 확장. 그러니까 이제 양자 대결했을 때 가장 많은 포지션을 얻는 거예요. 네. 그 전에는 김문수 장관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오세훈 후보가 뭐 충청에서도 이긴다는 게 나오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오세훈 시장 측 입장에서는 고무적인 결과인데 네. 과연 중도 확장성 있는 후보를 오세훈 시장만으로만 생각하고 있느냐? 네. 이 한동훈 대표가 저거 뭐 왜 자꾸 한동훈 대표 막 편 만드냐 오. 그런 말씀 그게 아니고 네.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냥 휴화산이야 휴화산. 그렇죠. 쉬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도 일정한 지지율을 계속 확보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 계엄 이후로 해가지고 아무런 지금 메시지가 없는데 아무도 안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그 3명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하게 지금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이게 김종인 위원장은 뭐 금방 회복된다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근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 정도 나오고 뭐 배신자 프레임이 작동한다는데 그러면 유승민 후보하고 비슷하게 나와야 돼요. 그러네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뭐 배신자 프레임에 걸렸다고도 할 수 있지만 네. 그 결이 다릅니다. 결이 뭐 다르다. 설명을 드렸었지만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등판을 한다면 등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뭐 우리 예상하듯이 뻔해요. 탄핵 인용이 되거나
가시화되거나 하는 시점 그 이전에는 나오기 힘들어요. 네. 그럼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갈 곳 없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 거냐. 계속 윤 대통령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렇죠. 현실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계속 올라오는 거는 지금 네 분 중에 활동이 제일 활발해요. 홍준표 시장은 트럼프 취임식 갔다 온 이후로 뭐가 없어요. 그냥 유시민하고 뭐 방송한 거 가지고 뭐라고 또 무슨 뭐 하시고 조작됐다 하고 뭐 여론조사 얘기하고. 나한테 불리해서 갤럽 어쩌고 이 얘기 네네. 외에는 활동이 없어요. SNS에서는 활동 그렇죠. 열심히 하시고. 근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의미 있는 활동을 막 발산을 해요. 뭐 개헌 토론회도 한다고 그러고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도드라지는 게 있고 의미는 오세훈 시장을 통해서 중도 확장 가능성을 보수 우파 지지자들이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 확장 가능성을 오세훈 시장한테 보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보수, 그러니까 중도 확장 가능성이 대선 승리의 중요한 요소라는 걸 이제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세훈 시장에 대한 게 올라가는 게. 예.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활동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고. 그러면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중도 확장에 대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오세훈 시장에 대한 부각으로 좀 나타난다고 하면은 보수 진영 내에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 그 내부의 어떤 그 지지가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있죠. 그런 면에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부 지지라고 하는 거는 뭐 소위 말하는 의원들이 몇 명이나 오세훈을 지지하고 그렇죠. 뭐 이거 표 만들어 가지고 누구는 몇 명, 누구는 몇 명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협위원장 숫자. 그렇죠. 뭐 많아서 나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어. 과거처럼 그것이 파괴를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겠느냐? 네.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만약 원내 파워가 그렇게 세다면 네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후보가 여기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아. 없잖아요. 그러네요. 원내가 진짜 그렇게 조직적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대선 후보 지금 4명, 막 5명, 6명 얘기하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게 뭘 의미하냐? 네. 적어도 민주당은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 원내 분포가 네. 많이 그 맨파워가 약하다.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19대 때부터 적어도 공천 과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노정된 결과 19대, 20대, 21대, 22대 네 번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인물을 키우는 과정이 대단히 나빠졌다. 인원 충원 과정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배지는 달고 있으나 그 배지에 해당하는 무게값을 하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냐. 이런 지적이 대단히 많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김문수,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4명 다 지금 이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고요. 그렇죠. 국회 떠난 지 훨씬 오래된 분들이 맞죠. 오세훈 시장은 국회 떠난 지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네요. 심지어 유승민조차도 지금 아니고요. 그렇죠. 김문수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나갈 때 국회에 떠나셨으니까 15년 됐고요. 홍준표 시장도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지난번에 내놓으셨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국회의원 하신 적이 없고 그런 거 보잔 말이에요. 그렇게 좀 지금 말씀하셨던 여론조사에 대한 의미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갖고 있는 많은 좀 장점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또 사람들이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당내 뭔가 좀 세력이라고 할까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또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 시장님이 국회 떠난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중앙 정치 얘기를 하는 건데. 중앙 정치. 보세요. 홍준표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는 당 대표를 해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앙 정치와 전국 정치를 해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선거, 전당대회도 전국 선거잖아요. 그렇죠. 전당대회를 이긴 경험이 있는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3번을 이겼어요. 당 대표 2번 했고 대선 후보 1번 했으니까. 전당대회에서 1등한 적이 3번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당 대표 한 거는 승계니까 2번이라고 할게요. 쓸개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난 1년 사이에 당 대표에 해당하는 직을 2번을 했습니다. 그렇죠. 한 번은 비대위원장이 된 거고 한 번은 전당대회에서 63% 6자는 없었어요. 최근에 없었어요. 그러네요. 김기현 53%고 황교안도 50.0이었어요. 황교안이 50.0 딱 반 해갖고 당 대표 된 게 19년도 2월 전당대회인데 1월 전당대회인데 근데 오세훈 후보 2등했고 33%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는
전당대회를 통과한 적이 없어요. 네네. 그런 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전국 선거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긴 적이 없네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인 거예요. 서울시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역적 확장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오세훈 시장 모르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뭐 영남의 어느 소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누구야라고 했을 때 서울시장하고 확 떠올릴 수 있는 사람과 네. 뭐 한동훈, 홍준표 이 인지도와 네. 그 사람 뭐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부산시장 누구야 하면 확 안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더라. 근데 그래도 오세훈 시장이 워낙에 서울시장 오래 하셔가지고 그렇죠. 인지도에서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앙 정치, 그러니까 중앙 정치라는 거는 여의도 정치인데 네. 거기에서 20년 이상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쪽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중앙 정치를 오래 떠났다는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된다. 서울시장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전국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준석 의원 자꾸 뭐 출마 선언했다 해서 에이 뭐 되겠어 얘기하지만 네. 사람들이 이준석 의원을 그래도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하는 거는 이번에 의원이 돼서가 아니에요. 저희 당에서 당대표를 한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나경원 의원을 꺾고 전당대회를 이겨봤어요. 그 전국 선거를 통과했던 경험은 무시 못합니다. 그것도 대단히 어린 나이에 만 36세에 통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역량, 그 잠재력을 사람들이 무식 중에라도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마지막 순간에는 그게 걸릴 거예요. 김문수 장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전당대회를 통과한 적이 없어요. 전국 정치인으로 뭔가 전국 선거를 통과한 적이 없다는 의미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잔 말이에요.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이제 하나 인사이트를 우리 대변인님께서 주셨습니다.